앞서 레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태형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수천억 원대 대출을 제공해온 금융기관들이 그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태형건설이 결국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끝내 착수를 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한 자금난에 발목이 잡힌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돌지 않으면서 돈줄이 막히게 된 상황입니다. 이 PF는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대출을 통해서 상가나 오피스를 분양하고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는 건데 한동안 이어진 고금리 여파에 공사 비용이 급등하면서 지금 태형건설이 보증을 선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 때문에 결국 대출 상환에 애를 먹게 된 거죠.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오늘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과 관련된 46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결국 갚지 못했고요. 이달에 들어서만 갚아야 되는 부동산 PF 만기 규모가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 11월 기준으로 해서요. 태형건설의 지금 부동산 PF와 관련된 우발 채무를 살펴보면 무려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이 수준은 자기 자본의 3.7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우발 채무는 사업 시행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보증을 선 건설사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 사업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건설사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지금 8월 말 기준 건설사의 PF 우발 채무 규모가 무려 2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PF 위기가 이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내년 상반기 돌아오는 이 회사채 만기도 좀 부담인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 대형 건설사, 상위권인 태형건설마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가 조금 잘 되지 않는 그런 중소형 작은 곳들의 연쇄적인 부도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에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해서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면서 PF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정부의 기조가 조금 바뀌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진 곳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기조로 바뀌면서 만기 연장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내년 상반기 돌아오는 이 건설업계 회사채 만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 건설업계에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무려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부동산 PF로 인해서 어떤 우발 채무에 대한 우려가 쌓여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인 회사채 만기가 맞물리면서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오는 2월 말까지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하나와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만기 회사채 규모가 1조 4,200억 원 수준이라 아마 내년 상반기 연초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통상 부동산 PF와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건설업계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나빠지면서 회사채와 관련한 차원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건설업에 이어서 이 금융권에까지 지금 이런 유동성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건설업계의 위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권 역시나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결국 이 부동산 PF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규모가 무려 134조 원에 달합니다. 자, 결국 건설업계에서의 이런 PF 위기는 금융권 쪽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요. 지금 당장 회수가 어려운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태형건설이 있겠죠. 태형건설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지금 2,200억 원대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어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 이어서 하나생명보험 등 국내 보험사, 그리고 KB증권 등 증권사도 있고 또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이 대응 방안을 좀 내놓은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시장 안정 조치와 관련된 규모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태형건설과 관련된 이 부동산 사업장이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진행이 조금 어려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매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지를 조금 했습니다. 또한 유사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계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진행을 합니다. 태형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이고요. 규모는 19,800여 가구에 달하는데요. 자, 이 중에 12,300여 가구 규모의 14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에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 대금을 환급할 수도 있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